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류세진이 진철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최고급형 세단 G90을 내가 주문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실제로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조합을 안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차 특성상 호, 불호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제네시스 G90 견적 내실 때는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제네시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G90 클릭하시고 견적 내기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창 화면으로 오실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견적 내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파워트레인부터 결정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기본 세단과 롱휠 베이스 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하신데, 롱휠 베이스는 7,600만 원이 오릅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는 순간 벤츠 S400D의 가격인 1억 6,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트림은 나중에 별도로 따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기본 세단 트림으로만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단을 클릭하시고 다음 엔진 타입은 기본 가솔린 3.5 터보만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당연히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배기량은 3,470cc, 최고 출력은 380, 최고 토크는 54토크로 G80 3.5 터보는 솔직히 연비가 많이 나온다는 평이 있어서 G90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G90 이렇게 전반적인 기본 재원이 있는데 전작 3.3 가솔린 터보에 대비해서 0.5kl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연비가요. 아주 미묘한 차이기도 하지만 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연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렇게 3.5 터보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구동 타입이 나옵니다. 이륜 구동을 선택하실 건지 사륜 구동을 선택하실 건지. 네, 사륜 구동 진행 시 보시다시피 3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제가 G90을 구입한다면은 사륜 구동은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옵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50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동 방식에서는 조금 더 아끼고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눈길이나 빗길 안전하게 주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륜 구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가격은 9,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인승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네시스에서 진짜 잘한 것 같아요. 5인승 또는 4인승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4인승을 선택하실 때는 뒷좌석 컴포트 원이 옵션이 꼭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시다시피 350만 원이 추가됩니다. 뒷좌석에 앉을 일을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운전하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옵션은 따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디자인도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에 없어지고 여기 암레스트가 내려오면서 조작하실 수 있는 콘솔 버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장 컬러입니다. 여기가 진짜 첫 번째 고비인데 컬러가 보시다시피 너무 다양하죠. 네. 여기 비크 블랙, 마우이 블랙, 한라산 그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화이트, 블랙, 태즈만 블루, 그레이 순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G90은 비크 블랙이 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영한 느낌을 주고요. 마우이 블랙은 펄이 없고 조금 더 다크한 이미지입니다. 두 개가 색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바릴로체 브라운이라는 색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실물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화면은 조금 초코파이 색상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실물 사진도 옆에 띄워 놓을 텐데, 와, 이거 보고 거짓말 안 하고 벤틀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고급스럽고,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G80도 첫 출시 때 정말 다양한 색상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비인기 색상을 엄청 삭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G90도 그렇게 삭제돼서 내가 산 차 색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대리가 G90을 사면은 어떤 색으로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블루나 이런 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우이 블랙, 진한 블랙, 아니면은 좀 벤츠의 다이아몬드 화이트 같이 약간 베르비에 화이트, 무광 화이트로 선택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옵션가는 80만 원이 추가됩니다. 다른 색상을 도전하기에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광 화이트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휠 앤 타이어입니다. 여기서 G90의 아쉬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번에 G90 휠이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국산차를 좋아하는 이유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랑 디자인 때문인데 솔직히 휠 뭘 선택해도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19인치도 그렇고 20인치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다크하이프 실버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제 생각에는 19인치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디자인은 진짜 이뻐요. 이쁜데 19인치는 조금 아쉽고 20인치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커팅이랑 지금 이 디자인이랑 하이퍼 실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크하이퍼 휠은 G80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 디자인이고요. 다이아몬드 커팅 휠은 그랜저, 신형 그랜저에서 봤던 휠이죠. 커팅 휠은 젊은 감성이 조금 뚜렷하고 하이퍼 휠은 G80의 뭔가 스포츠 트림의 휠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선택하셨으면 밑에 서스펜션, 후륜 조향을 같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각각 에어서스가 350만 원, 후륜 조향이 150만 원입니다. 사실 에어서스를 선택 안 하셔도 기본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기도 하고 에어 서스펜션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에어 서스펜션 수명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칠고 험하게 운전하실 경우에는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약간 초보 운전 타입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를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어 서스 선택. 능동형 후륜 조향은 저에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서 이건 제외하고 에어 서스만 추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장 컬러 및 재질. 제가 드디어 돈을 아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사륜구동을 선택 안 하고 후륜 조향도 선택 안 한 이유가 바로 이 디자인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일명 SDS2를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기본 블랙, 그리고 블랙 앤 보르도, 어반 브라운, 그레이셔 화이트 투톤, 갤럭시 블랙, 모던 그레이 투톤, 그리고 벨벳 버건디, 준 베이지 투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데 저는 사실 밝은 색 시트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 그리고 화이트 투톤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딱히 선택할 것도 없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블랙 시트를 산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기본 블랙 말고 갤럭시 블랙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기본 블랙에서는 시트를 마감하는 여기 라인들이 흰색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좀 옛날 차 같아요. 진짜 아예 빼도 될 정도로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블랙 시트를 하실 거면은 갤럭시 블랙으로 모던 그레이 투톤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SDS2 옵션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이 추가돼서 벌써 차량 금액이 1억 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선택하시면은 인테리어 옵션이 나오는데요. 인테리어 옵션은 총 6가지로 아까 550만 원에 SDS를 추가 안 하시면은 우드 트림으로 선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제네시스 전 트림의 우드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SDS를 추가한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총 6가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0만 원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여기 G 매트릭스 패턴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여기 라인에. 근데 이거는 진짜 선 넘은 것 같아요. 이거 추가한다고 100만 원을 더 받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4가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블랙, 그리고 가로형 그레이, 세로형 그레이, 브라운 우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 G80이랑 벤츠 디자인에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노리고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신형 S클래스를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저도 사실 이 6가지 옵션 중에는 첫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실내가 밝다 보니까 이 내장재 우드 트림도 밝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블랙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옵션 추천 사항입니다. G80의 파퓰러 패키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프리미엄 컬렉션이 있습니다. 가격은 1,100만 원이고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 하이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이렇게 옵션이 어떤 내용이 쭉 나올 텐데요. 네,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추천 사항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할인이 되긴 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옵션만 딱딱 넣어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근데 이게 4개가 전부 다 필요하다 하시면은 50만원, 100만원 할인 받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컬렉션을 선택 안 하는 이유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이 들어가는데 이게 2열 옵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식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3종 공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 저는 뒷자리에 탈 일이 거의 없어요. 가족을 태우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컬렉션을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외에도 뭐 이지 클로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보셔서 나에게 필요한 옵션이 어떤 건지, 이게 전부 다 필요한데? 라고 하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옵션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패키지를 선택 안 하면 어떤 옵션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무조건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여 환기 효과를 더하며 무드 조명까지 추가돼서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는 차량은 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차가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꼭 썬루프를 넣을 거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전동식 뒷자리 듀얼 모니터, 그리고 뭐 컨비니언스, 하이테크 패키지 보실 수 있는데, 하이테크 패키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지능형 헤드램프입니다. 컨비니언스는 운전석, 에르고, 릴렉싱 시트, 고스트 도어, 무드 큐레이터인데 저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이테크가 200만 원이고 컨비니언스가 350만 원인데 전 이거는 빼겠습니다. 보시면은 컨비니언스 플러스 이지 클로즈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컨비니언스는 넣고 이지 클로스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차 내에서 버튼 하나로 운전석 열고 닫고 하는, 저는 사실 되게 얼빠예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가 없어도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 옵션 기능은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500만 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이 옵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은 중고차로 되파실 때 감가가 엄청 심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이것도 꼭 하겠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 나머지는 필요 없어도 저는 제 차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는 무조건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0만 원 추가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꼭 넣겠습니다. 이거 추가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 컴포트 패키지 2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사용이 안 해요. 뒷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일회성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타실 때 뒷좌석에 통풍도 되고요, 전동도 돼요. 아들 성공했어요 라고 자랑거리는 되겠지만 그거는 일회성이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350만 원, 그리고 2개 추가하면 650만 원인데 이 옵션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뒷좌석을 많이 타실 회장님이나 사업자 대표님들,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필요하시다면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넣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아래 바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가격이 무려 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 넣어야 되냐? 보시면은 헤드라이닝, 그리고 헤드레스트, 총 23개의 스피커가 섬세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제 차가 아반떼인데 보스 오디오를 넣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운전할 때 사운드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뱅앤올룹슨 당연히 넣을 거고요. 주행감도 중요하겠지만 주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오디오 시스템 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 원 추가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버추얼 베뉴도 있는데요. 버추얼 베뉴는 이제 3D 사운드를, 3D 서라운드 음향을 뭔가 공연장이나 홈 사운드처럼 재현해서 뭔가 현장감이 넘치는 사운드로 들려주는 건데, 이거는 많이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음향 조절을 하기 때문에 꼭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뱅앤올룹슨 하나로만으로도 400만 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 빌트인 캠 패키지 있고요. 가격은 80만 원. 빌트인 캠은 사실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음성 녹음이 안 되고요. 주차 후에 보조 배터리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 12시간 녹화가 가능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차라리 1억이 넘는 차량가를 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블랙박스
좋은 걸로 아이나비 4K나 QXD 7000으로 시공을 하셔서 굳이 이 가격을 넣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에 차량 보호 필름 55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론트, 리어 범퍼 그리고 8부위에 우레탄 계열의 보호 필름을 부착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최근에 G80 출고하면서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보시면은 3년 또는 6만 킬로 선도래의 보증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보호 필름 우레탄 재질로 좀 제네시스만의 그런 걸 받고 싶다 서비스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범퍼나 이런 데 하는데 55만 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하셔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 플로팅 휠캡 앤 메탈 페달 있는데, 휠에 들어가는 휠캡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엑셀 페달 있는데 20만 원이에요. 이게 20만 원까지 원래 하나요? 이거는 약간 저는 상술인 것 같고요. 20만 원은 절대로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차량 가격은 1억 1,530만 원입니다. 개소세에 할인된 금액은 1억 1,387만 원입니다. 견적서 한번 보시면은 쭉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든 옵션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일단 세단입니다. 가솔린 3.5 터보, 여기는 추가금이 없습니다. 2륜 구동 선택했습니다. 4륜 구동 하면은 옵션 사항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높기 때문에 2륜 구동으로 가격 변동 사항 없고요. 스탠다드 시트 5인승으로 했습니다. 외장 컬러는 조금 제가 특이한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이제 베르비에 화이트 80만 원 추가했고요. 휠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9인치가 이쁘긴 한데 저는 휠 그 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걸 좋아해서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450만 원을 추가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어반 브라운의 그레이셔 화이트 투톤으로 했습니다. SDS 옵션을 추가해서 550만 원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옵션 6가지 중에는 내장까지는 밝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검은 색깔 벤츠 S클래스랑 가장 비슷한 걸로 했고요. 옵션 사항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너무 중요하죠. 200만 원.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지클로스 시스템.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다른 건 모르셔도 됩니다. 고스트 도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클로즈 시스템. 이거는 차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열고 닫히는 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00만 원 추가됐고, 당연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50만 원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제가 사운드 주행할 때 노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00만 원 과감 없이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가는 1억 1,530만 원이고 개별 소비세 적용된 가격이 1억 1,387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가격은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저는 혼자 타고 다닐 대형 세단으로 조합을 했고 휠, 외장, 실내 디자인에만 1,03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차 만들기 꼭 해보셔서 내게 꼭 필요한 옵션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에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 1, 2, 3 정리해 놨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고객님들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리스진이 진철준 대리였습니다. 저는 리스 혹은 장기 렌트 전 브랜드 판매를 취급하고 있으니 제네시스 선발주 차량 또는 즉시 출고 차량 구입 예정이시라면 위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차량의 옵션이나 이런 거를 같이 의논하면서 좀 출고까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GB70 일렉트로닉이 나왔던데 그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